네, 이제 연말이에요. 와! 네, 자, 이게 축하할 일인가요? 뭐 그건 아닌데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거죠. 네, 그렇죠. 이제 연말 얼마 안 남았는데 네. 미용 씨는 보통 중국에서 연말 네. 어떻게 보내세요? 근데 중국에서는, 근데 한국에 제가 와서 네. 느낀 건데, 연말은 좀 이제 한국 사람들이 되게 막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그쵸. 뭔가 막 그런 분위기인데, 중국에서는 연말 자체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냥 내 연말에 법정으로 쉬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그거를만 생각하지 딱히 막 연말 마무리 짓고 새 출발하겠다 막 이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거는 오히려 설날에 그런 걸 많이 하시는. 구정이 나서 그런 거예요? 네네. 설날에 그런 걸 이제 정식적으로 마음 다짐을 하는 편이고, 그리고 중국에서 연말은 이벤트가 딱히 없는데 크리스마스. 네. 그죠. 한국이랑 그치. 비슷하게 좀 막 크게 크리스마스. 그렇게 이제 지내는 편이에요. 막 길거리 나가면 캐럴 막 크리스마스 트리 어딜 막 가나. 이제 쇼핑몰 백화점 막 이제 막 진짜 예쁘게 꾸며놓고 막 그런 거를 하는 편이에요.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약간 우리나라 크리스마스는 네. 가족보다는 약간 연인끼리 이렇게 네, 그쵸. 지내는 많이 지내는데 네. 중국도 그렇게 연인끼리 지내는 게 맞나요?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낀 거는 한국에는 커플이 좀 많으신 것 많으신 네. 것 같아요. 네, 커플이 좀 네. 많으셔서 그래서 크리스마스 나가면 커플을 더 많이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은 있는데, 중국에는 상대적으로 적어서인지 몰라도 그때 나가면 가족 단위로 나오는 분들도 많고, 또 커플도 이제 같이 나오시는 분들도 있긴 해요. 저는 보통 가족끼리 보내기도 하는데 제가 이제 크리스마스 항상 떠올리면 미국에서 유학생활 했을 때가 떠올려요. 그리고 미국은 크리스마스가 1년에 진짜 가장 큰 그쵸. 네. 가장 사람들이 열광하고 설레어하는 그런 날이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에 있을 때 하나 기억에 남는 게, 이제 미국 집은 엄청 크잖아요. 보통 한 주택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쵸. 숲속 같은 데 가서 큰 나무를 하나 캐와요. 베어가지고. 트럭을 타고 우와. 이렇게 집으로 갖고 와서 정말 좋다. 본인들이 다 자르고 다 손질해서 정말 좋다. 위에 딱 별 올리고 전구 올리고 해가지고 집 거실 한가운데 엄청 크게 있어요. 구석에 있던 어디에 있건. 우와. 그러면 이제 12월 초에 그렇게 만들면 한 달 동안 선물이 이렇게 쌓여요? 쌓여요. 와. 엄청 막 이렇게 몇 겹으로 쌓이고 막 그래서 저도 그때 제 선물이 있을까 설레이는 감정으로 기대했겠네요. 감정으로 네. 엄청 많이 기대했겠네. 네, 은근 막 얘나 있나 보고 막 얘나. 찾아보고 막 이랬는데 또 엄청 많이 받았죠. 그래서 미국에서 인기쟁이네요. 인기쟁이 전혀 아니었고 전혀 아니었는데 사랑을 많이 받으셨네요. 약간 예의상 같이 지내는 홈스테이 뭐 그런 거니까 더 네. 챙겨주신 것 같아요. 정말 좋으시다. 네, 근데 친한 사이가 아니어도 크리스마스니까 약간 챙겨주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반면 일단 우리나라는 크리스마스 때 집에 있으면은 너 집에 있냐? 아 루저 약간 이러잖아요. 괜찮나요? 약간 케빈과 함께 약간 케빈과 이러면서 함께. 네. 저는 아까 미영 씨가 말했던 것처럼 중국에는 이제 연말에 대한 그런 큰 의미를 안 둬요. 이제 한국은 이제 크리스마스가 공휴일이잖아요. 그쵸. 중국은 그냥 이게 서방 문화가 유입되면서 이게 같이 크리스마스라는 게 들어왔는데 그냥 상업적으로 약간 이용하는 게 많지 그 명절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북방에 살다 보니까 소나무 같은 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그런 문화가 들어오면서 그 LED 전구 같은 거 길거리에 이제 집안에는 트리가 없는데 엄청 예뻐요. 트리가 없는데 중국에는 이제灯笼이라는 게 있어요. 떡물이요?灯笼이는 게 일동 장식구인데 동그랗게 되는데 그게 설의 구정 때 그걸 달고 하는데 이게 크리스마스랑 연말이랑 겹치고 이제 한 달 있으면 이제 설이잖아요 또. 네네. 그래서 LED 장식하고 그리고 전봇대 사이에灯笼 같은 걸로 장식하고. 맞아. 진짜 예쁘겠다. 예, 크리스마스 이브 때 빙안예라고 이게 네. 중국식 발음인데 네. 이게 사과 선물을 해요. 네. 친구들끼리. 맞아요. 예, 이게 사과? 예, 사과. 사과가 빈 건데 빙과. 예, 빙안예 그 첫 글자가 같은 빙이고 이게 약간 빙안예가 이제 안전하게 연말을 보내자 그런 식 의미도 있고 사과가 부담도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친구들끼리 사과를 막 사과 하나를
네, 선물하는 것도 선물해줘요. 그걸 또 포장해가지고 맞아 예쁘게. 예쁘게. 예, 그런 식으로 괜찮네. 그런 기억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는 약간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장면 아닌가요? 사과를 네. 맞아. 연말에는 저희 가족이 이제 12월 31일에 무조건 여행을 가요. 일출을 오. 보러 여행을 가서 꼭 새해는 이제 저희 아빠가 새해는 무조건 다 같이 일출을 봐야 이번 한 해가 잘 된다. 이래서 좋네요. 무조건적으로 시간을 비워놔야 돼요. 이런 가족 간의 그런 행사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집은 바닷가 쪽에 살았는데 그래서 아빠는 이제 일출 보러 가자고 다른 건 없는데 좋다. 그냥 예, 아까 뭐 예나 씨처럼 뭐 일출 보는 게 그렇게 특별히 의미 부여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바닷가 옆에 있으니까 그거라도 보자는 식으로 좋네요. 예. 그래도. 저는 못 일어나니까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친구들 우리 집에 초대해가지고 저는 이제 홈파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번에 그러면은 저희 다 같이. 기회 되시면 제가 요리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럼 이번에 다 같이. 그래서 항상 저는 이제 요리를 딱 하면서 우리 이제 마지막 시간을 보내자 네. 이렇게 와인 들고 좋다. 갈게요. 네 저 와인 좋아해요. 네, 와인 해가지고 연말에 꼭 네 이거는 먹는다 이런 거 네. 있으세요? 집에서? 저는 딱히 그건 없어요. 근데 와인. 약간 소주를 마시진 않아요. 연말이니까 분위기를 이제. 네. 그러니까 그냥 그때 다른데, 그러니까 꼭 이거 먹는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좀 분위기 있는. 일단 소주는 아니다. 네. 안주랑 일단 와인, 네. 안주랑 와인이. 스테이크 네. 같은 거. 스테이크도 좋아하고 그냥 이것저것. 아스파라거스 씹으면서. 저는 감바스 되게 좋아하거든요. 감바스 감바스 진짜 만들기 맛있어요. 어렵지 않나요? 감바스 아니요, 진짜 쉬워요. 진짜 쉽습니다. 정말요? 그리고 최고로 쉬운 요리. 요즘 제가 밀고 있는 게 조개찜이라고 이제 굉장히 맛있거든요. 조개찜 진짜 네, 맛있겠다. 그걸 먹다가 그 국물 남으면 그걸 파스타면 딱 넣으면 봉골레예요. 그러니까 진짜 맛있거든요. 그러면 정원 씨 혹시 네. 진짜로 좋았었던 이제 크리스마스나 연말이었나 아니면은 최악의 이제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최악은 없고요. 그러니까 최고의 크리스마스 보낸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그때 제가 1년 정도 미국에 어학연수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제 친구한테 그냥 진짜 미국인 친구한테 초대받았어요. 그래서 좋았겠다. 진짜 너무 고맙죠 네. 그러면. 그래가지고 사랑받으셨네요 거기서도. 네. 저는 완전 대가족 잔치를 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그 설날이나 추석날 간 거랑 똑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가지고 그 대가족이 한 30명, 40명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둘이 선물 줄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파자마 선물해주고. 저도 나중에 연말에는 미국에서 보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되게 고등학교 1학년 때가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게 그때는 고등학교 저희는 입학을 한국에도 비슷하나요? 하여튼 아예 모르는 친구들이 학교를 가요. 그러니까 학교 가면 다 모르는 친구들이 다 네. 성적으로 붙은 애들이어서 그래서 막 나랑 가깝게 산다거나 가는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거의 다 모르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1학년 때 첫 입학하면 엄청 친구 사귀기 막 재밌고 막 모르는 친구들 막 이제 알아가는 것도 설레고. 엄청 재밌고 설레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한 학년에 막 300명 정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좀 되게 자랑 같지만 자랑 맞지만 저는 자, 자랑 시작하시죠. 저는 그때 당시 아니 저는 인기가 많았었어요. 오. 인기가 많았어요. 저는 인기가 많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건 아니었는데 크리스마스 때 제 친구가 많았어서 선물을 제가 나름 준비를 또 많이 해가지고 갔거든요. 선물 교환 그런 거 하니까 그래서 준비를 해서 갔는데 생각 외로 너무나 많은 친구들이 선물을 줬었어요. 그래서 막 내가 저 사람은 나랑 안 친한데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직 막 다 친해지진 않았었으니까 너랑 친해지고 싶다 이런 의미로 주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많이 받아서 제가 그 쇼핑백에 이렇게 담아서 주잖아요. 네. 두 손에 들고 이렇게 가기도 벅차서 대박이다. 한 이틀에 걸쳐서 가져갔거든요. 부럽다. 미용 씨의 리즈시죠? 전 지금도 리즈예요. 왜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최악은 연말에 미국에 있었을 때 홈스테이 가족이랑 다 같이 네. 이제 놀러 갔어요. 놀러 갔는데 좋다. 근데 엄청 좋았어요. 갈 때까지만 해도 신나고 그랬는데 딱 도착을 했는데 감기가 온 거예요. 몸살이.
이게 타지에 있으면 항상 언어도 잘 들어야 되고 말 실수하면 안 되니까 네. 항상 긴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몸이 이제 반응이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카운트다운을 막 하려고 사람들이 다 거실에 모여서 막 와인 뭐 이런 잔 하나 들고 이제 막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혼자 조그만한 약간 옷방에 가서 이제 패딩 같은 거 펴놓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덜덜 떨면서 카운트다운을 들었어요. 심지어 막 5, 4 막 이러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 혼자 누워서 이제 이렇게 덜덜 떨면서 진짜 서러웠겠다. 이제 부모님 걱정하실까봐 얘기도 못하고 혼자 그랬습니다. 집 나가면 고생이. 집 나가면 그쵸. 고생이에요. 네. 더구나 타지에 있을 때 아프면 제일 최고로 진짜. 서럽거든요. 네. 정말 서러웠겠다. 눈물 나. 저는 이제 종강이잖아요. 네. 종강도 있고 작년에 스키를 배웠어요. 아. 겨울을 진짜 싫어하는데 이것 때문에 기대하게 됐어요. 그래서 스키 재밌죠. 연말에 스키장 가고. 네. 스키 스키장 재밌죠. 가보려고. 네. 저는 제가 항상 혼자 보냈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혼자 보낼 것 같긴 한데 네. 집에서 보내진 않으려고요. 밖에 나가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혼자서 쇼핑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같이 하는 쇼핑메이트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랑 같이 나가고 그랬는데 한 번쯤은 혼자서 쇼핑하고 하루를 내가 혼자서 보내는 그쵸. 좀 그런 하루를 이제 하루 지내보고 싶어요. 올해도 이제 가족들이랑 일출 보러 일출 갈 것 보러? 같아요. 네. 사람들을 좋다. 낑겨서. 근데 같이. 되게 의미 있긴 의미 있어요. 네, 되게 딱 보고 나면 정말 한 살 더 먹었구나. 네. 이제 더 성숙해져야겠다. 20대 이런. 중반이 된다는 게 너무 믿기지가 않아요. 그렇죠. 전 제가 영원히 다들 그러시겠죠. 영원히 20살, 20대 네. 초반에 막 이럴 줄 네. 알았거든요. 네. 어딜 가나 막내. 금방이에요. 네. 금방 30대. 금방이에요. 저는 이번에 좀 특별한 시간을 좀 지내려고 해요. 연말에. 이번에 가족끼리 그러니까 항상 가족끼리 보내더라도 항상 저희 가족 개인풀이 심해요. 그러니까 같이 모이긴 하는데 아버지가 그러니까 걸쳐요. 그러니까 같이 있다가 아버지는 송년회 갔다가 이제 엄마는 또 송년회 갔다가 또 일찍 오면 같이 있고 결국 종 치는 건 같이 보지만 그러니까 하루 전체를 같이 지낸 적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제가 가족한테 제안했거든요. 아 내가 서울 사니까 이번에 다들 올라오시라. 그래가지고 제가 좀 한강뷰 좋은 레스토랑을 제가 예약했거든요. 이야. 정말 뿌듯하시겠다. 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제가 아버지한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항상 개인풀이 좀 있었으니까 이번에는 좀 하루 전체를 같이 보내보자. 내가 이제 서울 투어도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시간 보내고 밥 먹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는 이제 호텔에 보내고 이제 저랑 제 동생들은 저희 집에 데리고 오는 거죠. 전 자취를 하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동생들끼리도 좋은 시간 보내고 이제 부모님은 또 부모님끼리 좋은 데서 시간 보내고 그런 식으로 효자네요, 효자. 네. 대륙을 뒤흔들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중국 기업들 심층적으로 낱낱이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요즘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 환경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많은 사건, 사고도 일어나고 있지만 그 중에서 환경으로 인한 문제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네요. 사실 환경 오염하면은 딱 이 나라가 떠오른 것 같습니다. 중국이요. 네, 중국이요. 네, 중국의 환경 오염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요. 또 특히 공기 오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수준인데요. 네.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사진들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니 앞이 안 보여요. 보여요, 저거는. 흑백 사진 같은데요. 앞에 있는 뭐 차선 정도만 보이는 것 같고 위험하겠어요. 뒤에는 안개가 하나도 안 자욱히 보이죠. 낀 것처럼 정말 네. 운전하기도 위험할 것 같네요. 네, 정말 이렇게 사진 한 장만 봐도 굉장히 심각해 보이는 사진인데 뭐 공기청정기를 사용을 한다던가 마스크를 끼고 다닌다던가 환경 문제를 조금은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관련돼서 사진 또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발 밑에 네, 발 밑에 공기청정기를 네. 놓은 건데요. 아이고. 한 중국인이 고속철을 타고 가는데 보시다시피 공기청정기를 들고 탔다고 합니다. 저 공기청정기가 샤오미 제품이었는데요. 이 사진을 본 샤오미 레이진 회장이 휴대용 공기청정기 하나 만들까요? 라고 SNS상으로 또 화답을 해서 중국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다고 하네요. 네. 네. 사실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중국 분들은 오죽할까요 싶어요. 친구들이 오늘 대박이라면서 사진을 보내주는데 눈이 왔는데 흙, 먼지, 눈이 내린 거예요. 까만. 네, 그래서 차에 다 노란 막 흙빛에 막 먼지들이 쌓여 있고 그래서 정말 이제 마스크 없이는 안 되겠다. 특히 북경 같은 경우는 여행 오려면 3일만 있다 가라. 너 호흡 기관 안 좋아진다라고 그 얘기할 정도예요. 정도로 좀 많이 심각함을 알고 있는 거죠. 네. 네. 자, 전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그 중심에 중국이 놓여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중국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지 중국의 환경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중국의 환경 오염이 극심해진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가장 큰 원인으로는 아마도 이 값싼 석탄 화력 발전소를 건설한 결과라고 보는데요. 네. 중국은 뭐 세계의 공장으로 불릴 정도로 지난 20년간 빠른 성장세를 기록했지만 경제 성장과 함께 환경 오염도 또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었죠. 네, 또 급격한 차량의 증가도 환경오염의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9년째 차량 생산 1위, 또 게다가 차량 소비 1위까지 중국이라서 이 문제가 조금 차량으로 인해서 심각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저희가 뭐 계속 중국의 환경 오염 문제를 심각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네. 지금 당장 중국에 가면은 못 돌아올 것만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중국도 뭔가 노력을 하고 있겠죠. 네, 바로 그 내용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에는 중국인들이 환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로 살펴보시죠. 네, 키워드 하나, 환경 오염이 불러온 소비 트렌드입니다. 다소 어려운 말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자면 항오염 소비를 지향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이 항이라는 다소 어려운 단어를 쓰셨는데요. 이 항자는 캉, 저항, 대항할 때 그 항자예요. 즉 환경오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가 제품 구매 과정에서부터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제가 최근에 이제 운남 여행을 갔다 왔잖아요. 근데 이게 운남성에서만 시행한 정책인지는 모르겠는데 친환경 제품은 아직도 아니었지만 어떤 제품이든 구매를 하면 일회용 비닐 대신에 우리 왜 신발 주머니처럼 생긴 이렇게 계속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재활용이 가능한 가방에다가 모든 제품을 담아가지고 고객에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작은 노력들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친환경 제품들이 점점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는 가운데 그것을 구매하는 중국인들도 점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교통, 미용 분야뿐만 아니라 식품 분야에서도 그 경향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교통 분야에서는 단연 자전거 이용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다고요? 네, 대도시마다 자동차가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제도를 만들어서 조금 제한을 시키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구매를 제한한다거나 혹은 차량 등록하는데 번호판을 하나에 최소 7만 yuan, 그러니까 1,200만 원으로 높게 불러서 아무나 못 사게 만드는 거죠. 번호판을요? 네, 번호판만. 네. 이게 번호판 하나만 얻는데 이렇게 비싸다 보니까 자전거 이용이 좀 최선이지 않을까 싶은데 네. 중국 정부가 또 자동차로 인한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또 하나의 방편으로 친환경차 시장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친환경차 제조업체들에게는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또 전통적인 화석 연료로 구동되는 차량들에게는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는 건데요. 네. 전기차, 수소차와 같은 친환경차 구매하는 사람들에게는 역시 또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런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이에 따라 중국의 자동차 업체들도 이런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서 전기차 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 중국에서의 전기차 시장이 실제로 좀 커지고 있습니까? 네, 지난해 전기차 세계 판매량의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소비가 됐다고 합니다. 네. 2017년 중국에서는 50만 대 이상의 전기차가 판매가 됐고요. 그리고 또 올해도 80만 대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 속도도 굉장히 빠르다고 합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중국의 전기차 시장의 존재감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화석연료 사용 감소를 위한 방안이기도 하지만 이 중국 자동차 기업들의 전기차 기술력은 자동차
자동차 선진국을 또 바짝 추격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전기차로 가장 두드러지는 기업을 꼽아보면은 비아디를 들 수 있겠습니다. 전기 배터리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이 비아디는 2009년 첫 전기차를 출시를 했는데요. 2010년부터는 택시 영업용 차량을 시판을 하더니 네. 2013년에는 선전 공안부에 경찰차 500대를 납품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확실히 비아디는 정말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제가 하이난으로 여름 휴가를 떠났을 때 길거리에 전기차들이 이렇게 충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네. 아, 뭐지 렌트하는 건가 싶었는데 실제로 타는 분들이 충전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전기차 방면으로는 한국보다 중국이 조금 앞서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었죠. 네, 이렇게 중국에서도 환경오염을 인지를 하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쓰레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또 생겼다고 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알아볼까요? 키워드 둘. 이제 쓰레기 안 받는다 해입니다. 쓰레기를 받는다 이 표현 자체가 더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중국은 1980년대 이후 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나라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수입해 왔었습니다. 네, 하지만 급속한 산업화를 이룬 중국은 자국에서 발생한 재활용품을 처리하기만 해도 바빠져서 올해 초 한국에서도 뉴스에 정말 많이 났었죠. 그쵸. 갑작스럽게 쓰레기 수입을 금지한 건데요. 아, 이에 따라 세계 곳곳에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네, 저도 이 쓰레기 대란과 관련한 소식을 뉴스로 직접 전해드렸었는데 그동안 뭐 중국이 세계 쓰레기를 정말 많이 수입했구나 이런 부분도 느꼈고요. 실제로 폐플라스틱을 730톤 정도 수입을 했는데 전 세계 수입량의 56%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수입된 고체 폐기물을 중국 제조업에 쓰기도 했는데요. 미국에서 들여온 음료수 캔을 의류용 섬유나 기계 제작용 금속으로 재가공하기도 하고 네. 또 미국에서 수입한 폐지를 포장재로 만들어서 재수출하기도 한 건데요. 환경 문제가 대두되면서 수입을 금지하게 된 거죠. 네, 이 일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큰 타격을 받았다고 들었는데 네. 뭐 아예 수입 자체를 전면 중단한 건가요?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수입 제한 조치를 결정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혼합 플라스틱류나 종이류는 전면 수입 금지가 맞고요. 또 오염도가 비교적 낮은 폐기물만 취급하기로 한 건데요. 그 기준을 점점 강화하고 있어서 그동안 계속 중국으로 쓰레기를 수출해 왔던 나라들, 한국을 포함해서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네, 뭐 이런 조치에 대해서 중국인들은 실제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 편인가요? 아무래도 좀 환영하는 분위기죠. 지금까지는 늘 쓰레기를 자국으로 들여와서 다 처리를 했지만 아, 이제는 그러면 좀 황사나 이런 것도 좀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과 기대감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네. 시진핑 정부가 친환경 사업을 육성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쓰레기 수입을 막는 대신에 자국 내 쓰레기 관리에 힘을 더 쏟고 있다고 합니다. 분리수거를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럼 그 전에는 안 한 건가요? 제가 2005년도에 이제 중국에서 유학을 했었는데요. 네. 이제 그 당시에는 사실 분리수거라는 개념 자체가 되게 낯설었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에 남는 일화가 그때는 전혀 이제 음식물조차도 분리수거를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컵라면 같은 걸 먹고 음식 찌꺼기가 남으면 그냥 이렇게 그대로? 길거리에 훅 버렸는데 제가 지나가다 그걸 한번 맞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중국에 대한 어떤 이미지 이런 게 되게 나쁘게 기억이 됐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 아이고. 기억을 안고 최근에 다시 중국에 출장을 가거나 여행을 가면 요즘은 꼭 쓰레기통이 두 개가 쌍둥이처럼 붙어 있어요. 이제 하나는 일반 쓰레기, 하나는 재활용 쓰레기. 지금 점점 이제 분리수거에 대한 개념이 좀 정착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중국이 쓰레기 분리수거를 시작한 이유는 연간 2억 톤이 넘는 이 생활 쓰레기 배출량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네. 이 그동안 안 해왔던 일이라면 좀 습관이 안 돼서 꼼꼼히 지키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중국인들이 실제로 잘 따라주고 있는 상황인지 궁금하네요. 제가 이거와 관련돼서 재밌는 에피소드가 기억이 나는데요. 네. 제가 2011년에 광저우에 있었을 때 저희 부모님 지인분이 광저우 삼성 지사장이셨어요. 그래서 뭔가 한국인으로서 우리는 분리수거를 잘 하자. 그래서 회사에서 분리수거를 정말 깔끔하게 했어요. 근데 이제 쓰레기 찼다가 와서 분리수거한 것들을 한 곳에 다 담고 가는 걸 보고 이걸 다 해놨는데. 다 해놨는데 굳이 한 곳에 다 담아가는 거죠. 어머.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분리수거를 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생각해서 웃었던 에피소드가 있는데 네. 이제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조금씩 이제 분리수거를 시행해 가고 있지만 아직도 사실 조금만 나가도 쓰레기 재활용이 잘 되고 있지 않아서 맞아요. 조금씩 개선될 것으로 희망해 봅니다. 네. 자,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서 친환경 제품을 선호하는 중국인들에게 사랑을 받는 기업들이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키워드로 만나보시죠. 네, 키워드 셋, 친환경 끝판왕입니다. 중국인들의 소비를 분석한 결과를 참고해 보면요. 작년 기준 중국 소비자의 98.5%가 환경 상품에 대해서 관심을 보였고 82%가 직접적으로 환경과 관련된 상품을 직접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해요. 네, 맞아요. 이분들을 친환경 소비자들이라고 일컫는데요. 10년 전에 비해 10배 증가한 수치라고 하고요. 또 우리나라 전체 국민 수를 넘어서는 약 6,500만 명이라고 하네요. 네, 이렇게 많은 중국인들이 환경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소비로 태도가 좀 변환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앞장서는 기업이 있을까요? 네, 그 대표적인 기업을 딱 꼽자면 에코앤모어라는 기업을 뽑을 수 있겠는데요. 100% 천연 생활용품 브랜드인데요.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 중국 최초의 화장품 브랜드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네, 이 기업은 제품뿐만 아니라 생산 과정에서도 친환경을 고집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모든 제품을 호주에서 생산을 해서 중국으로 가져오는 방식이었는데요. 지구 반대편에서 제품을 운송해오는 그 과정 자체가 친환경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제는 중국에서의 제조 공정을 구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중국의 친환경 흐름에 동참하고 있는 또 다른 기업이 있습니다. 저희도 한번 살펴봤었는데 중국의 대표 배달앱 얼러머입니다. 뭐 이게 저희도 배달 음식 많이 시켜봐서 알겠지만 여기서 플라스틱이 굉장히 또 많이 나오죠. 네, 근데 이 얼러머라는 업체에서 최근에 그 일회용 젓가락 대신에 친환경 젓가락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밀가루, 그리고 버터, 아이스 캔디, 우유, 물 등을 배합해서 젓가락을 만든 건데요. 맛있는 게 있는데요? 네, 뭐 그걸 먹지는 않겠지만 네, 인체에 해롭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걸로 이제 식사하는 모습을 굳이 찍어서 SNS에 올리는 분들이 이제 많이 늘고 있는데 올리면서 해시태그 환bảo, 종워, 쪼치, 환경보호, 나부터라는 네, 근데 그게 젓가락이 잘 보여야 되는데 자기 얼굴이 잘 보이는 사진들을 친구들이 많이 올리더라고요. 뭐 오늘은 이렇게 중국의 환경 오염에 대한 인식과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사실 환경 오염은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하지만 또 환경 오염으로 심각한 게 사실은 중국에서 뭐 친환경을 위한 여러 방편들을 만들고 있다는 게 어찌 보면 희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중국의 맑은 하늘을 또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중국 기업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오늘 차이나 코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올 한 해도 정말 열심히 살아내시느라 고생하신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아쉬운 마음 들지 않도록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요. 저희는 내년에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신년快乐!